지금 전 세계 여행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를 훨씬 넘어서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나서 자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이민까지 고민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엘살바도르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 프란과 그의 여자친구 소피는 서울을 처음 찾은 순간부터 마지막 밤까지 단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의 즉석 아이스커피, 지하철 여간의 트래비 분수, 600년 전 궁궐에 깔린 난방 시스템, 잠금 장치 없는 개방형 도서관, 한강 위에서 펼쳐지는 드론쇼까지. 엘살바도르에서는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서울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풍경들이 이 중남미 크리에이터에게는 카메라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디딘 프란이 가장 먼저 카메라를 향한 곳은 숭례문 앞이었습니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시대 서울도성의 주요 관문으로 기능했던 이 성문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도심 한가운데에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이 놀란 것은 숭례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로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엘살바도르였다면 오래된 건물은 그냥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을 텐데 한국은 옛것을 허물지 않고 현대 문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롯데월드타워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수백 년 된 성문과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 건축물이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는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를 걷기 시작한 프란은 금세 발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한 블록 안에 카페가 세 곳이나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동네 전체에서 카페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 서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카페가 운영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어 들어간 편의점에서 그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스컵에 커피 파우치를 바로 부어 완성하는 즉석 아이스커피를 발견한 것입니다. 작은 컵 하나로 간편하게 아이스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엘살바도르 편의점에서는 커피는커녕 제대로 된 간편 음식조차 찾기 어려운데 한국 편의점은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카드 구매부터 택배 수령, 공과금 납부, 의약품 구매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외국인에게 그 자체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후 프란은 서울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버렸습니다. 지하 공간에 약국, 의류 매장, 카페, 길거리 음식점까지 갖춰진 또 하나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러 온 것인지 쇼핑몰에 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지하철 역사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경우는 거의 없는데 서울 지하철은 288개 역, 총 연장 311km에 달하며 오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프란이 완전히 경악한 것은 지하철 여간의 이탈리아 트래비 분수의 복제품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믿지 않았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감탄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한 프란은 강남스타일 동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012년 전 세계를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강남스타일은 당시 유튜브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K-팝의 세계화를 알린 대표적인 곡입니다. 그는 이곳에 왔으면 말춤을 추지 않고 갈 수 없다며 직접 춤을 추기 시작했고 주변 관광객들까지 함께 어울려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은 이 동상 하나가 한국이 세계 음악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창덕궁에서 프란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궁궐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데 그가 놀란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숨겨진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바닥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 그는 중남미에서는 현대에도 이런 수준의 난방이 흔하지 않은데 한국은 그때 이미 이런 과학기술을 갖췄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온돌은 현대 바닥 난방의 원조로 아직까지 한국 가정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당연한 문화이지만 외국인에게는 고대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릭선동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프란과 소피에게 특별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운세 뽑기 기계와 커플 체중 궁합 저울을 발견한 두 사람은 재미있게 체험하며 따뜻한 사랑과 행운이 찾아온다는 결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평범한 골목 구석의 구식기계에 불과하지만 이 커플에게는 서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쾌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한 프라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수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높이 13m에 달하는 거대한 책장에 5만여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잠금 장치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개방형 환경이었습니다. 엘살바도르였다면 하루 만에 책이 사라졌을 텐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책을 사용하고 돌려놓는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절도 범죄율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며 법 이전의 시민의식이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프라는 서로를 믿는 사회가 바로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하며 한국 사회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남산타워로 향한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서울의 360도 파노라마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진 도시 풍경과 한강, 붉게 물드는 하늘은 그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수도 전체보다 서울이라는 한 도시가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광활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이동한 그들은 주말마다 펼쳐지는 드론쇼를 관람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빛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엘살바도르에서는 평생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는 평범한 주말 저녁의 풍경이지만 프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였습니다. 드론쇼가 끝난 후 프란은 한강변에 앉아 소피에게 조용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프란이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편의점 커피, 지하철역의 분수궁궐의 온돌, 잠금 없는 도서관, 한강의 드론쇼까지.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이 모여 외국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여행이 되고 인생 최고의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의 기준을 바꾸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